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300명, 400명대 이 수준에서 뭐 이게 이대로 쭉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유행 이후에,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기저로 이제 발생하는 환자 수가 2차 유행 때 한 100명 정도 계속 유지됐었던 것처럼 예. 이제 3차 유행 이후에는 300명에서 400명 사이가 좀 계속 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이나 안정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동력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걸 반영하는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줄어들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보시기에? 노력하면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 그만한 노력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전반- 사회적 비용이 크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상태의 어떤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서는 더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인가요?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라든지 또한 예. 소상공인의 고통들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더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 건수를 어떤 대폭 늘리겠다. 50만 건이라 그랬나요? 아까? 네.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제 300에 400명대 줄지는 않고 또 네. 언제든 4차나 5차 유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검사를 늘려서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라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때는 검사 역량 자체라는 게 지금 이제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근데 검체 채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인력들이 가 있기 때문에 검사 능력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검사 채취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검사 채취할 때의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검체 채취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꼭 의료진이 코에다가 예.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침을 이용해서 한다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가 채취 방법으로 코 앞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자가 채취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검사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만약 계획대로 늘어난다면 감염자 수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찾아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나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제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이기는 한데요. 다만 검사 수를 늘려서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한계가 있어서 언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검사 수를 늘리는 거는 잘 쫓아가는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이상 반응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네. 그랬는데 그럼 지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인과관계가 어떤 입증된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제 사망자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더 조사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은 들고요. 예. 일단은 경증 반응은 3,500건 중에 거의 99%가 대부분 이제 예. 그 경증 반응인데 경증 반응의 사례는 외국보다는 조금 빈도가 많은 편이기는 그래요? 한데요. 예. 근데 그 이유가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종사자들 접종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예. 때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상 반응의 경증의 경우에는요. 네. 경증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증이 좀 길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좀 기다리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 반응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에서 예방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 거에 대한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접종부의 통증이라든지 약간 미열이 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전신의 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항체가 생기는 작용 때문에 사실 그러는 부분이어서 예. 그런 반응이 이제 개인적인 차이에서 짧게 나타나거나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도 있고 예. 나타나면 좀 심하게 좀 오래 가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뭐 2, 3일 내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증상들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좀 길어지더라도 경증의 경우는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 예, 기다리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 때 잠깐 궁금한 게 그럼 약간이라도 열이 난다거나 뭐 네. 도통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차라리 항체 형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응이 강한 사람일수록 항체 형성은 좀 낫다. 그런 내가 얘기가 좀 약간 아프면 항체 형성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의학자나 이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간 좀 아프고 이제 통증을 느끼면 내가 항체가 더 잘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실제로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거꾸로 전혀 아무런 주사를 맞고 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너무 뭐 그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또 그렇게까지 그건 생각은 안 아니고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예. 일단 이제 반응이 좀 민감하게 나오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예. 분들일수록 항체는 좀 더 잘 형성되지만 반응이 약하다고 해서 항체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교수님 맞으신 다음에는 일반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봐서 반응 정도가 좀 약했습니까? 예, 저는 약한 편이었는데 저는 그냥 예. 팔만 아프고 끝났는데요. 예. 이게 지금 백신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백신들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좀 더 반응이 과하게 예. 젊은 연령의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반응이 좀 약하게 나오는 그런 통계들은 있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때가 훨씬 힘들고요. 열도 예. 좀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2차 접종 때는 좀 편하다 그러고요. 예. 그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1차 때는 좀 가벼운데 2차 때 훨씬 더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통증들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서 백신마다도 이제 차수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이상 반응의 빈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 경증 이상 반응의 특징을 좀 어느 걸 맞느냐에 따라서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료진들이나 이제 그 65세 미만 많이 맞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2차 접종 때는 1차 때는 훨씬 더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좀 1차 예. 접종 때 너무 힘들었던 것 때문에 2차 접종을 이제 좀 꺼리지 꺼리지 마시라는 마시라는 말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맞은 다음에 접종 후에 감염된 게 확인된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이제 그 잠복기 때 접종을 받았을 가능성 또는 이제 예. 무증상 감염이라 확인이 안 된 상태 접종을 받았을 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외국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회복을 됐고 백신의 효과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감염된 다음에 그 접종할 경우에 또 회복에 뭐 더 나쁘다든가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는 예, 건가요? 이런 영향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생기겠지만 백신 면역도 이제 같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예. 그 항체 생기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사실 돼 있고요. 일단 회복한 이후에 이제 회복이 지나서 이제 본인한테 예정되어 있는 추가 접종들을 마치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앓고 났어도. 네, 예. 예. 앓으면 대부분 생기는데 또 맞아야 되는군요, 2차를. 예,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생기는 항체 정도하고요. 예.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항체 정도 비교해 보면 백신을 맞아서 항체 정도 훨씬 더 좋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예. 때문에 또 이제 재감염 사례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확진된 분들 그리고 회복되고 나면 예방 접종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확진됐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더 항체가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신이 더 많이 생기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걸린 경우는 이제 사람들마다 증상도 다양하고 예. 가볍게 앓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항체가가 균일도도 떨어지고요. 가볍게 앓은 사람의 항체는 상당히 적고 오래 안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예방 접종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일관되게 항체가 잘 생기도록 이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항체가 예. 훨씬 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우리는 맞히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예, 이번 주에 아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마 열릴 예정인 것 예. 같고요. 거기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럼 접종이?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워낙에 65세 이상 접종을 하려고 했던 물량들을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서 병원급에 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도착한 다음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어서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으면 4월 초가 돼야지 아마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이번 달 말이군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2분기에 말입니다. 2분기에 네. 1,000만 명. 우리 네. 그건 지금 문제 없나요? 수급량? 수급량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예. 물량은 이제 1,000만 명 정도의 예. 물량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무슨 뭐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초조하게 좀 지켜보는 상황인 지금으로서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별 공급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지금? 예, 아직까지 공급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예. 다행인 거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존슨앤존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예. 높고 노바백스 백신도 들어올 수 있어서 어떤 특정 백신이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다른 백신으로 이제 조금 보급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개 회사와 계약을 한 게 오히려 이제 이런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 경우에 보니까 백신 바가지 썼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네. 나라마다 계약 조건이 천지 차인가 보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시기하고요, 예. 총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마다 이제 계약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물량 일부는 좀 비싸게 샀을 가능성은 사실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모르죠. 전 세계가 다 약간은 암묵적 비밀이죠. 그게?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영업상의 비밀이기도 예. 하고 국가적인 체면의 문제도 있어서 예. 일단은 그런 계약은 국가별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